합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1조 원가량을 투입해 전남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 지원에 나섭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가 3,700여 건에 이르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전남 선수단이 사이클과 수영에서 잇따라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은 말 그대로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갯벌. 생태계 보물창고로 불리는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체 지정 면적의 90% 이상이 전남의 갯벌입니다. 연간 300여 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이자 고등과 개, 조개류 등 대형 저서동물 2,15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 동안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와 갯벌 생태계 보건사업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9,200억여 원을 투입해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갯벌은 황금의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존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존 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생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00억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전남 갯벌 지킴이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비와 주유소 업계가 불황의 그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는 체질 개선과 업종 변화, 다양한 사업 접목이 생존의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정비와 함께 타이어를 판매하는 한 업체입니다.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업종인데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찾는 손님이 줄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전기차에는 없는 오일과 소모품류의 교환 정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뜩이나 준 손님이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저하되는데 입차율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종들의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력도 현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은 203만 5천여 대. 2021년 100만 대를 넘어선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전기차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와 충전기 산업은 주목받고 있는데 반해서 엔진과 정비업은 소멸과 생존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의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사업을 접는 등 56%가 주력 정비업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점은 전기차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유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가파른 유가 인상과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빠른 전환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들끼리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그 일반 석유 관련 차량들의 판매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주유소는 2017년 12,000곳이 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1,000곳으로 줄어서 한 해 평균 200곳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함께 편의점과 카페,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해 활로를 찾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설치 비용에다가 여전한 규제는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는 체질 개선과 업종 변화 여부가 생존이냐 고사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요즘 섬진강 하류에 가면 연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으로 여정을 떠났던 연어들이 산란기를 맞아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지난해보다 돌아오는 연어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자 어른 팔뚝만한 연어가 펄떡거립니다.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에서 15,0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입니다. 깨끗한 수질의 수온도 적정한 섬진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산란기를 맞은 연어 400여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 환경 조건, 즉 강의 유량 등 적정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평년보다 많은 어미연어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998년부터 암수 연어들을 잡아 인공 수정시키고 이듬해 3월이 되면 치어들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까지 간 연어는 3년에서 5년 뒤면 다시 고향인 섬진강을 찾습니다. 섬진강 연어는 참연어로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와 다른 종이고 개체수가 적어 아직 상업화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섬진강 수계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생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머나먼 바다를 헤엄쳐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섬진강 연어 행렬은 이번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사비 지원 등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사 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 발본세건 등 부처 합동 대응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사비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남 지역 겨울철 화재는 3,798건이 발생해 409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 기계적 요인 8.2% 순이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대비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스코노조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됩니다. 지난 5월부터 임단협 단체 교섭을 진행한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상승분 포함 기본급 17만 원 인상과 주식 40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입니다. 목포의 AI 메타버스 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의 인물, 오늘은 AI 메타버스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송승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I 메타버스 센터가 목포에 언제 개소했나요? 우선 AI 메타버스 센터 자체는요, 스마트 인재 개발은 소속이고요. 10월 24일에 옛날 청호중학교, 지금 폐교한 장소죠. 그곳에 지금 청호관이라는 곳에 개소를 했습니다. 네, AI 메타버스 센터의 역할 중 하나가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AI 메타버스 센터에서는요, K 디지털 플랫폼하고 K 디지털 트레이닝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직업 훈련 사업입니다. 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플랫폼의 경우에는 저희가 AR, VR, 크로마키존, 메타버스, 헬스케어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디지털 지식의 기준선을 높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선 K-디지털 트레이닝 KDT 인공지능 과정에서는요, 10월 11일에 개강을 해서 지금 20여 명 가까이 모였고요. 6개월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7일에도 정원 30명 정도의 풀스택 IoT 과정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AI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죠. 지금 AI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다가설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근데 혼자서 다가서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교육과 체험을 통해 해당 장벽을 낮춰드릴 테니 부담 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전남선수단이 연이어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클 종목 박슬기 선수는 트랙 독주 1km C1, C2 종목에서 1분 21초 913으로 한국 신기록을 7초가량 앞당겼으며 수영 최길라 선수도 여자 자유형 200m S1, 2 종목에서 3분 36초 57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두 선수를 비롯해 메달을 획득한 전남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드림 패럴림픽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체험형 프로그램인 드림 패럴림픽은 휠체어 배드민턴과 보치아, 쇼다운의 3가지 종목을 은퇴 선수 출신 강사에게 직접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진로 진학 상담 협력 교사 7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실제 상담 전략 사례를 통해 학생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다중 미니 면접 지도를 위해 학생들이 실제 면접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을 올해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고인돌 등 우수한 역사와 문화자원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는 모산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순군 효산리에 있는 고인돌 모산마을입니다. 주민 11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최근 국제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이곳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260개 마을이 지원해 54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국내에선 화순 모산마을 등 3곳이 꼽혔습니다. 선정 근거는 우수한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과 관광 잠재성, 이를 위한 마을의 참여 등입니다. 모산마을에는 3,000년 전 청동기 고인돌이 5km 구간에 밀집 분포된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 큰 돌로 만든 모아이 조형물이 있는 세계 거석 테마파크와 선사 체험장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넓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과 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향토 음식 도시락 만들기 등 마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겁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전부가 다 정말 최고의 어떤 관광 해설자가 돼야 되니까 안 보고도 그냥 줄줄줄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끔. 화순군은 모산마을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 용역을 통해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한 500개 마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 마을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하지만 지속적인 마을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 등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병충해 등으로 농사를 짓는 게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대개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기르면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초록 잎니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수확하는 김필수 씨. 대를 이어 순천 송강면의 한 마을에서 1,000톤 규모 고추를 기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고추 재배가 이 지역 다른 농가와 차별화된 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하우스입니다.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시설 안에 있다 보니 병충해를 막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지는 자연 환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가림 하우스를 해놓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유롭다는 거죠. 약도 병충해 방제도 좀 덜하고 건강한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들이 터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도 쉽게 고추를 딸 수 있습니다. 기존 재배와 비교하면 생산량이 많게는 2.5배 늘어났고 여름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시기에 따라 품종을 바꿔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송강면 인근 농민들도 이곳을 찾아 교육을 듣고 재배 방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의 농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시설 재배에서는 이렇게 큰 소득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농가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로 경영비 상승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알리는 선도 농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오늘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해 각종 시설물 철거 재정비와 내년 화려한 봄꽃 연출 등을 위해 오늘부터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내년 봄 다시 개장하는 시점까지 국가정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연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 내 공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제5회 해남 미남축제에 2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남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푸드 백선을 활용한 미남 다이닝 행사가 처음으로 운영돼 호응을 얻었으며 해남의 맛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들이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진도의 전통 상 장례문화 재현 행사가 오늘 진도 소포 전통 민속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수돼 온 전통 상 장례 문화를 원현 재현, 복원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문상객 맞이, 만장 쓰기 등 장례의식을 치름으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진도 씻김굿과 진도 다시래기, 진도 망가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은 도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에 마쳤고 최근 6개월 동안 양식장 4곳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증 결과 파손과 부력 상실 등 사용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2024년 해수부에 친환경 부표 정식 인증 신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섬 사진 영상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공모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여수 섬의 풍경이나 생활상, 해상 교량 등을 촬영한 작품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여수시는 우수 작품 31점을 선정해 총 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목포와 전남에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에서 40mm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은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오전까지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와 무안 1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목포 19도, 무안 19도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진도 17도, 강진 18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진도 19도, 강진 20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8시 45분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목포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129층 부탁해. Elevate your days. 현대 엘리베이터. 기쁨의 상징, 행운의 상징, 할인의 상징. 4,200만의 쇼핑 축제. 전화번호만으로 롯데 어디서나 최대 10배 적립. 롯데 레드 페스티벌.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BBT, 알콘 페놉틱스. 요즘 내필 뭐봄? 영어 공부할 때 내필 뭐봄? 바다 탐험대 옥토넛. Here we come. 모험가 영어 공부를 한 번에. Let's do this. 빨간 머리엔 감성 영어란 이런 거지. Who is Anne with an E? Wednesday. 개성 있는 영어를 하고 싶다면 Deep down, I actually enjoy it. 영어 공부도 넷플릭스로. Watch on your Netflix. Netflix.